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선글라스를 한번 끼워봤습니다. 음, 사실 저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질 않아가고 쓰질 않는데, 어, 얼마 전에 그 공문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 학교 로고가 새겨진 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이거 쓰고서 보면은 이제 시야가 이제 좀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날이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갖게 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뭐 별로 그렇게 즐겁게 쓰질 않아요. 거의 뭐 쓰질 않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고맙긴 한데 뭐 그래도 혹시 이 아주 그 햇살이 따가운 날은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관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선글라스를 낀 이유가 오늘의 날짜 이야기가 삼천교육대가 되겠습니다. 1980년 8월 4일 날 이제 있었던 그날 이제 그러니까 삼천교육대라는 것을 설치 운영한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결정들이 이렇게 쭉 돼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죠. 글쎄요, 1980년이면 이제 저는 군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막 얼마 되질 않아갖고 이제 취업을 한 상태였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들한테 후배가 되는 그 기수 그 예, 장교들이 초급 장교들이 삼천교육대의 그 어떤 교관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이제 하나가 1년 재수를 하고서 이제 ROTC로서는 1년 후배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서 그 친구도 제대를 하고서 이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자기가 그 삼천교육대 교관으로 차출이 돼서 나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도 연전에 이제 유명을 달리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소위 그 조교, 뭐 조교는 아니죠. 이제 교관인 이제 요원이니까. 조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빨간 모자, 특히 이제 그 유격 그 조교들이 이제 그런 뭐 복장을 많이 하죠. 빨간 모자를 쓰고서 이제 야외에서 이제 햇살이 강하니까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뭐 자외선 같은 것을 이제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제 눈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면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워낙 그 햇살이 강렬하니까 그걸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서 그 교관 노릇이나 아니면 조교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그 삼천교육대 하면은 사실은 뭔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냥 그 고난의 길이었었고 뭐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죠. 어, 어찌 보면은 그 사회의 악을 일소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삼천교육대를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로 인해 갖고서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그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갖고 그래도 이 삼천교육대를 운영하게 된 이 날에 이 삼천교육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뭐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삼천교육대라는 이런 그 어떤 조직이 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사회학을 일소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네, 긍정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천육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들이다 보겠습니다. 하여튼 선글라스를 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무슨 뭐 조폭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글라스 끼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삼천육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천교육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1980년 8월 4일 오늘입니다. 국보위, 네, 줄여서 국보위죠. 원래 명칭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Special Committee for National Security Measures.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입니다. 국보위는 각종 사회학을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정한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사회학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표를 했다. 폭력배와 사회풍조 문란사범을 소탕하고 이들의 죄질에 따라 순화교육, 근로봉사, 군사재판 해부를 병행하여 뿌리를 뽑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 1월까지 1월이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8, 9, 10, 11, 12, 1, 예, 6개월 정도 됐네요. 어, 1월까지 4차에 걸쳐서 6만 755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그 지역에서 그 어떤 폭력배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그렇게 이제 관리를 받고 있던,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거기에 또, 보면 뭐 폭력, 사기, 밀수,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리스트 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정화 일원으로 당국이 권고한 폭력, 사기, 밀수, 마약 사범들이 삼청교육대에서 체력 단련과 정신훈화 교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칭은 교육 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군경 합동작전의 명칭이 삼청작전이었다라는 데서 그 삼청교육대라는 게 이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합동작전의 작전명이 이제 삼청작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군경 합동작전이 이제 실시가 된 거로 보입니다. 1980년 8월 4일 국부위는 각종 사약을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정하여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사약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표했다. 폭력배와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소탕하고 이들을 죄질에 따라 순화교육, 근로봉사, 군사재판 회부 등을 병행하여 뿌리를 뽑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1만 6,599명을 검거를 했고 1981년까지 4차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755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자, 피검거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검거를 한 사람들이죠. 예, 검거 당한 사람들이 아니고 검거 당한 사람들이죠. 예, 피검거자니까. 심사위원회, 보안사령부 요원하고 중앙정보부 요원, 그다음에 검사, 경찰서장, 그다음에 헌병대 요원. 이게 보면은 군 조직이 들어가 있죠. 예, 보안사령부하고 그다음에 헌병대 요원. 소위 그 이제 군대에서도 안전, 보안 이런 데 관련된 그리고 사법 관련된 그런 부처가 다 들어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역 정화위원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또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뭐 이제 이런 그 뭔가 나름대로 그런 그 이제 지역 정화로 해서 그 일하는 그런 그 조직에 이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갖고서 이제 등급을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급 3,252명은 바로 군법회의로 회부가 됐고, 그 다음에 B급과 C급이 3만 9,786명, 약 4만 명인데, B급은 4주 교육 후에 6개월간 노역을 했고, 그 다음에 C급은 2주 교육 후 훈방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조금 B급이 조금 이제 무거운 죄질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급은 1만 7,717명은 경찰에서 이제 훈방 조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참, 뭐, 군법회의에 해부돼 갖고서 이제 바로 시형을 받으면은 뭐, 그에 상당한 어떤 그 조치를 받았겠죠. 근데 B급하고 C급에 보면 이제 교육을 2주, 4주 이렇게 이제 받는데, 이게 이제 가혹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들 4주간 교육은 연병장 둘레에 헌병을 배치하고 엄중한 집총 감시 속에서 진행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탈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헌병을 배치하고 더군다나 이제 집총 감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집총을 하긴 했어도 실탄을 뭐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글쎄 뭐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 이 집총이라는 말 속에 그 실탄이 꼭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다는 얘기죠. 자, 1988년 여소야대의 정기국회에서 순화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가혹 행위는 국정감사 대상이 되었고 당시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교육 중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98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지금 87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6월 10일 그 이제 지금 민주화 이제 그 항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개헌을 하느냐 호언을 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6.29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 그러니까 데모를 가두 시위를 엄청 그 진짜 강요하게 했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퇴계로의 그 이제 본사에 갔다가 취업한 상태 본사에 갔다가 그야말로 그 체류탄 가스를 마시고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괴로워갖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카페 같은 데죠.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간 거예요.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네, 이미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카페 주인이 종업원들이 그 촛불을 탁 켜놨더라고요. 테이블마다. 촛불을 켜놓으면 이제 체류가스가 이제 이렇게 좀 없어진다 그런 이제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뭐 얼굴을 씻고 뭐 겨우 거기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이제 제가 철수를 했는데 어 하여튼 그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총선을 치렀는데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보다 그 국회의원 수가 적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야, 이 가혹행위니까 국정감사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조사가 또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대대적인 정화 바람 속에서 삼청교육 입소자들 가운데 억울하게 검거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검거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아, 나는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건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야, 자료를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어, 근데 뭐 솔직한 얘기가 그때 이제 사람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때 정말 깡패들 없어져 갖고서 살기 좋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건 좀 가혹행위 아니냐 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그 진영 간에 서로 이제 그 다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교육 때 그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공 체조를 하죠. 이렇게 옷도리를 벗고 옷도리를 벗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바지는 이제 뭐 군복을 입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희들도 그 이제 군사교육 들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지급을 받죠. 뭐 군화도 지급받고 통일화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입고 신고서 이제 우통을 벗고서 목공 체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공 체조를 몇 번 해봤지만 저 참 힘들죠. 저거를 여럿이 이제 들어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이제 떼약볕 밑에서 이제 뭐 피부는 다 그을리고 괴롭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가혹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저는 1980년, 이때가 1980년 8월이니까, 6월 30일 날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달 뒤에 이제 일임을, 어, 두 달 뒤에 벌어졌던 일이죠. 물론 그때는 뭐, 사회로 그 환원이 돼서 나왔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죠. 저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제 고교 동기인데, 1년 후배, 아까 말씀드렸죠. 1년, 후배로 임관한 그, 이제 제 친구가, 당시 교관으로 이제 차출돼서 근무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 선글라스를 끼고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글라스를 한번 끼고서 잠깐 출연을 했었습니다. 자, 요즘도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뭐 저도 이제 어른의 나이가 됐지만은, 저보다 더 연배 있는 분들이 주변에 그때 당시에 깡패들이 사라져갖고 살기 편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좀 지나친 가혹행위가 아니었느냐 해갖고서 또 좀 말이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어, 이 그, 그러니까 이 A, B, C 등급으로 분류되는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처사가 합리적이었다. 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기억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 그 2학년 때 하숙을 했는데 1학년 때는 자취를 기차 통학을 하고 자취를 잠깐 하다가 하숙을 그 이제 했어요. 2학년 때 이제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그야말로 그때 당시 완전히 주목패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물론 이제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고 뭐 그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그 하숙집 주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도 약간 그런 생활을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1969년도쯤 이제 일인데 이때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붙으려 가는 거 아니냐고 막 숨고 뭐 아주 술렁술렁했거든요, 하숙집이. 근데 이제 결국은 가지 않은 걸로 좀 그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은 이제 어, 국토건설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어차피 잘못한 사람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라면 이 형무소, 교도소를 들어가서 이제 노역을 할 수도 있죠. 노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역하는 대가로 국토건설에 투입이 됐던 거예요. 물론 가혹행위 같은 게 있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어렸을 때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속도로를 뚫고 그다음에 국도를 개선하고 하는 그런 어,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그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건 제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뭐 밥새끼 다 이제 먹고 그다음에 뭐 막사 같은 거 저어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건설 현장에 나가서 노역을 대신 일단 교도소에서 하는 노역을 그때 그걸로 대신한 거 아닌가. 자, 어찌됐든, 그러한 그 일들이 그래도, 뭐 비록 노역을 한 거지만은, 그래도 국토 건설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그래도 그나마 건설적인 일에 투입이 됐던 건데.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삼천교육대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당시에 그런 그 노역을 대신했다라면 어땠을지 지금 평가가 어땠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런 그 정신개조 훈련이다라고 해갖고 참 목공체조하고 저희들이 이제 군대 가면 저희들도 그대로 군사교육을 받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엎드려 뻗쳐 그다음에 뭐 뼈록 점프도 하고 주먹 쥐고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군사 군사 훈련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그런 훈련을 받는데, 음 그런 어떤 교육을 이렇게 받고서 거기서 또 죽는 사람이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한 얘기가. 굳이 그때 당시에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어른들은 아주 주변에 깡패가 없어 갖고서 살기 편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 명함이 있겠죠. 네. 제 생각입니다. 대상이 명징하게 범법자인 경우에 법적으로 당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겠죠. 뭐 그건 A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제 범법자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인제 물론 뭐 B급, C급도 인제 다 혐의로 본다면 다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강제게 어떤 교육, 아주 육체적인 고통스러운 교육을 시키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노역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때 차라리 생산적인 작업에 투입이 됐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때 뭐 어떤 일자리가 있었느냐 그건 뭐 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오히려 노역을 하고서 그 일의 결과가 그래도 다리를 하나 놨다. 이런 그런 뭔가 어 가시적인 그런 생산적인 그런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거였었다라면은 그래도 그나마 명분이 명분이 하다못해 쪼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국가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잠시라도 노역을 대신해서 했다라면 그것도 보람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일을 정말, 정말 진짜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하기도 그냥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곰돌이가 지금 뒷짐을 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삼청교육대가 인제 이때 만들어져서 그 삼청교육대에 입소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우리 현대사의 과거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 현대사적인 그런 사건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살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제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런 어떤 사회의 악을 일소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일이었다라면은 좀 더 건설적인 어떤 노역 같은 것으로 대신했었으면은 지금보다 덜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도. 어찌 됐든 오늘은 그 삼청교육대가 인제 이렇게 시작이 된 날이기 때문에 8월 4일 날짜 이야기로 삼청교육대를 한번 다뤄 봤습니다. 그냥 조심스럽지만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